딸아이가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공부 쪽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취미가 있었던 재능 쪽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밖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지, 저희 딸아이가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 묻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도 제가 대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저희 딸아이의 고민은 아마 많은 그 또래 아이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도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 내용은 컨텐츠화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딸아이가 갖고 있는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딸아이의 애칭은 Q라고 할게요. Q부터 얘기해보지.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점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진로에 대해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 첫 번째는 그 학업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걸 잘 안 다니잖아. 집에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학업 쪽은 그렇게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체능. 내가 워낙 좋아하는 게 범위가 넓잖아. 내가 운동,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내 취미가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둑이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바둑을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바둑 도장에 다니고 있어. 근데 바둑 도장엔 주로 프로 지망생들이 다니잖아. 그래서 도장에서도 상위권은 전혀 아니고 하위권에서 그렇게 좀 격차가 좀 있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잘하는데 프로 지망생이 되기엔 많이 격차가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내가 글 쓰는 것에 대한 취미가 또 있는데, 근데 글 쓰는 걸 워낙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어.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딸아이가 이제 세 분야 쪽으로 크게 진로를 나눠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좀 적성도 조금 있는 듯도 하지만, 또 요즘은 워낙 그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컨텐츠를 접하고, 그래서 자기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가 지금 아빠랑 하는 얘기를 만드는 과정도 본인이 혹시 이런 컨텐츠 제작자로서 가능성을 엿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좁혀가지고요. 우선 오늘은 세 가지 진로 쪽을 놓고 우리 딸아이의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보고요. 아마 저 딸아이의 고민은 저 딸아이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아이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특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예체능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특별하게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 제작과 같이 학교 교육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활동들을 해보고 싶지만 그거는 굉장히 막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살아본 아빠인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먼저 공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아마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꽤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갑자기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저희 딸아이도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공부 먼저, 학교 공부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가능성이랄까요? 그런 것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 우리 큐는 학교 공부가 중학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때? 이게 초등학교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중학교에 들어서니까 진도가 훨씬 팍팍 나가는 것 같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또 우리 큐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방과 후 활동에는 우리 학업 과외는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그때도 보면 친구들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는 건 사실 많이 봤었거든. 근데 어때 우리 큐도 그런 이제 학교 외에 학원 수업을 안 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아쉽게 느껴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수학이라든지 영어 학원 수업을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을까? 어때? 이게 초등학교 때 영어나 수학 학원을 다니면 중학생 때 공부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겠지만 나는 남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다른 취미 활동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 그런데 우리 학교 진도는 우리 큐가 그랬잖아.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공부하고 온 것처럼 가정하고 굉장히 빠르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 큐는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벌써 꽤 내용이 많이 나가 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 그럴 때 느낌이 어땠어? 이게 나만 비교되게 많이 뒤처지는 느낌이고 조금 서운했어. 나도 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예전에 학교 위주의 학원 수업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쉬움은 없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학교 수업을 쫓아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우리 큐는 그러면 어떨까? 지금도 우리 그 취미 활동이면서도 좋아하는 활동으로 바둑도전을 일주일에 3일이나 가고 있거든. 그러면 어떨까? 그거를 좀 줄여서 학업 쪽으로 좀 옮기고 싶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취미 활동 이어서 가는 것도 재밌고 좋긴 한데 근데 미래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야. 그래서 우리 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빠는 어떻게 말했었지? 도장 가는 거 하루 빠진다고 하루 빠져서 그 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많이 잘할 수 있다고는 하진 않았어. 아빠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말하자면 상당히 좀 사전에 필요한 소질?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과정 정도라면 물론 이제 굉장히 진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중학교 과정 진도라면은 미리 공부를 안 했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얘기 들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지감이라고 그럴까? 자기가랑 뭔가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통한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을 때 이제 아빠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바로 이제 상당히 공부에 대한 소질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런 기지감이 없이 다 열심히 미리 준비하고 쫓아가면서 한다고 할 때는 공부의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한다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무기로 쓰기에는 조금은 그 정도까지의 공부의 그 높은 수준의 재능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큐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공부에 대한 소질.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가 말한 소질은 조금 높은 수준일 수가 있겠지.
굉장히 그 상위 1, 2% 이런 정도. 이렇게 아빠가 나름 객관적인 평가, 왜냐 우리 큐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해왔던 일인데 큐는 어떤 것 같아? 본인의 공부에 대한 소질이나 이런 점들은? 그 아빠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내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빠 말도 굉장히 그 제한적인 정보일 수 있고 아이들은 쭉 성장 과정에 있거든. 그러니까 잘 몰라. 하지만 어릴 때부터 봐온 바에 의하면 공부 쪽으로만 아주 정말 특화된 재능, 그러니까 TV에서 영재 프로그램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아주 무기로 쓸 특화된 재능 쪽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아빠는 우리 큐를 어릴 때 봤을 때 굉장히 그 재기발랄한 다른 재능이 있다고 여겼거든. 그 재능이 뭐냐면 아까 그 예체능 쪽도 아닌 그 제3의 재능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컨텐츠 제작 이런 쪽에 봤을 때 아빠가 보기엔 되게 재능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하고 뭐 컨텐츠 제작도 잘하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면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의 뇌가 그런 걸 모든 걸 다 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좀 않거든. 그래서 아빠는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면이 있지. 큐가 같은 노력을 들어서 공부 쪽에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3의 재능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 무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 물론 공부는 꼭 필요하고 항상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공부를 무기로 하기보다는 공부는 방패 역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공부는 필요한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게 두려우면 어떤 일을 할 때도 걸림돌이 되거든. 그래서 아빠는 우리 큐에게 있어서 공부는 무기보다는 약간 방패로서 그 익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작전이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부 쪽 얘기는 접고 우리 큐의 예체능 쪽 얘기 한번 넘어가 보자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 예체능 쪽은 바둑을 상당히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흥미가 많이 붙였고 또 상당한 애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좀 희망이나 고민을 한번 해주면 좋겠네. 얘기해주면 좋겠네. 전 내가 초등학교 때 방과후 바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 극바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실력이 아주 쑥쑥 느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완전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많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이렇게 우연히 나간 전국체전 선발전에서 우연치 않게 선발이 되고 이제 그 후로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바둑 도장에 있는 바둑 교실을 다녔어. 근데 그때 실력을 엄청 많이 늘리고 그 후로 그 옆에 있는 바둑 도장에 다니게 됐는데 바둑 도장은 전문적으로 바둑 지망생들만 가는 곳이잖아. 그래서 많이 실력 차가 나. 근데 내가 바둑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도 밀리고 도장에서도 밀리고 막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 그 불안감이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지. 특히 우리나라는 학업에 굉장히 압력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중학생 때도 벌써 선행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미리 학원에서 다 공부도 해오고, 그리고 보니까 예체능 쪽은 그렇게 되더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더라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취미는 초등학교까지 하고 중학교에서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전공이나 직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학업에 압력이 심한 나라구나라는 걸 새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육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런데 이제 아빠 생각에는 중학교까지는 아직은 그 정서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직관적인 활동, 우리 예술이라든지 뭐 음악, 미술, 바둑, 스포츠 이런 활동들은 결과가 분명하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정서적인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상황은 중학교 때부터 너무 공부 쪽을 시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도 계속 감안하겠지만 이런 예체능 활동이 갖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서 우선은 조금은 좀 이렇게 공부는 공부대로 보완하지만 예체능 활동도 꾸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나중에 예체능 활동을 어릴 때 해두면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좋고, 많은 그 사람 인간관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다른 직업 할 때 쉬고 싶을 때 음악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많은 고민도 되긴 해. 근데 일단은 좀 고민을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큐가 아빠가 생각하기에 어떤 창작자로서의 재능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얘기하면은, 사실 글을 쓴다든지 우리 큐가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 뭐 어떤 만화, 연재 만화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큐가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빠 생각은 그래. 그냥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키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건 이미 상당한 그 분야 소질이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큐가 좀 고민이 있지. 그런 창작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한번 큐가 직접 얘기를 해볼까? 그 고민을? 이게 어렸을 때는 끈기 있는 집중력이 없어서 이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시도하려다가도 이게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걸 했어.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걸 막 창작을 해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계속 떨어질 것만 같고 상상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 또 그런 건 어때? 이렇게 창작자의 길을 갈 때 걱정이 그런 거였잖아. 이거 내가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잖아. 어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창작을 해내는 직업이 보통 다른 직업보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창작자는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아주 좋은 작품을 쓴 사람은 아주 소수는 성공을 하지만, 또 우리 큐도 그 많은 사람들은 조금 성공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걱정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월급을 받는 직업을 한편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는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건 참 이렇게 개인 창작자의 길을 가는 거는 정말 고민일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빠 생각에는 그쪽에 굉장히 본인의 어떤 소질이랄까, 그 내적 동기랄까, 그런 게 많이 보이긴 해가지고 그런 쪽 가능성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창작자면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활동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음악도 한다든지 굉장히 또는 웹툰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 활동 범위는 다양한 것 같거든. 그리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모색해보고 준비하는 것도 아직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큐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 이제는 다 이제 고민이 시작될 나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뭘 해도 칭찬받고 뭘 잘하면 잘했다 칭찬받지만 우리 이제 중학교에 들어서게 되면 잘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당연하고 뭘 못하는 게 눈에 띄는 나이가 돼. 그래서 세상이 초등학교까지는 온통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좀 두렵다는 느낌도 들게 돼. 그 세상이 좀 두렵고 나를 야단칠 것 같고 그런 걱정도 되거든.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사춘기, 소년기하고 이제 성인 시기의 중간 시기를 이제 비로소 이제 접어들은 거지. 그런데 사실 어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답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춘기 때 청소년들은 더 답이 없지. 그걸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도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하는 과정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큐의 사춘기 그런 고민도 같이 얘기해보고 다른 사람도 공유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창작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활동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한번 계속 노력을 해보자. 우리 처음 이렇게 해본 소감 어때, 큐는? 생각보다 재밌고 새로워. 오, 계속 좀 해볼 만할 것 같아, 어때? 그치. 해볼 만한 것 같아? 어. 그래. 그러면 한번 노력해보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찍자.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도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다음에 계세요. 또 만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